작업 지시는 실제 워크 오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을 몇 개를 언제까지 생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작업 지시입니다. 이 작업 지시는 보통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전사 자원 시스템에서 보통 작업 계획을 세우고 그 작업 계획을 세운 것에 준해서 현장으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보통 ERP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현장으로 데이터를 끌어오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데일리로 어떤 루틴하게 작업 지시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회사마다의 특성에 맞춰서 작업 지시를 유발을 하게 되고 이 작업 지시가 내려오면 이걸 발행을 해서 어떤 라인에 생산 라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라인으로 해서 수행을 할 때 이런 걸 할당을 하게 되고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걸 이제 확정을 해서 작업 지시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현장 상황에서 현장 작업자가 그 자기한테 할당된 작업을 가지고 이제 정해진 공정의 첫 공정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지시의 등록, 할당, 수정, 뭐 이런 작업인데 작업 지시가 이렇게 최종적인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 혹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제품에 대한 작업 지시. 중간 제품도 작업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작업 지시가 완제품의 뒤에 나오게 될 텐데, Bill of Material에서 BO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자재들이 체계적으로 다 결합이 돼야 최종적으로 그 제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BOM을 또 전산 쪽의 기준 정보처럼 다 생성을 해서 미리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작업 지시에 됐고, 그리고 그 BOM에 정해진 그런 자재들을 불출 요청을 하게 되고, 불출 요청도 시스템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매뉴얼로 필요한 스텝을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불출 요청을 하고 불출 완료되는 이런 자재 불출 과정 자체도 시스템에 다 레코드가 돼서 불출상에 하자나 이런 건 없었는지, 불출 쪽에 뭐 바틀레이기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출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작업 지시가 완료되고, 이게 이제 생산 현장에 넘어가면 생산 현장에서는 그게 추적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추적 랏이라고 부릅니다. LOT, 랏이라고 부르는데, 랏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품 하나에 대한 식별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개별 생산품의 인식표, 인식번호, 고유번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랏을 생성을 하고 그 랏이 이제 생산을 개시를 해서 공정별로 이 작업 시작과 완료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링, 프로세스 모델링한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최종적으로 생산이 완료되고 이 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생산자재 투입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개별 작업들은 작업자가 이런 작업자 화면을 통해서 입력을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재 투입을 요청하면은 요청사항을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해서 요청된 사항들을 입력을 하면 시스템상에서 그걸 처리를 해서 불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연동을 해주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작업 지시 관리도 다 이렇게 작업자 화면을 통해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창고 관리는 창고에 이제 불출 요청을 하면은 불출된 제품들, 자재들을 입고를 해서 수입 검사를 하고 라벨 발행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전산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창고 관리라는 이름으로 묶어놓은 거고, 창고 관리 프로세스는 가입고 등록, 수입 검사, 라벨 발행, 각 이제 사용될 자재들에 대해서 라벨을 발행해서 그걸 부착하고 그걸 바코드나 이제 자동화된 그런 설비 같은 경우에는 RFID 인식 같은 걸 통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어떤 자재가 투입됐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납하는 경우는 또 반납처리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실제 뭐 기능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각각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입력해주는 화면. 근데 그 입력이 손으로 선택을 하면서 일일이 타이핑하면서 입력하는 항목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대부분의 항목이 바코드 입력이나 자동화된 스캔을 통해서 입력될 수 있도록 설비단에서 그런 스캔 시스템을 같이 부착을 해서 기계화된 입력을 통해서 시스템을 내서 계속 이런 발생되는 일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화면들은 각종 기능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화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고 관리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 발행하고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보통 요새는 지브라 프린팅을 많이 사용해서 GPL이라고 하는데 프리 프린티드 어떤 폼을 그 로컬 프린터 그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베리어블로 되는 부분만 메타 베리어블로 받아들여서 이런 QR 인식 같은 시스템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재 관리는 자재를 트래킹하는 겁니다. 이게 트래킹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 입력하는 모든 행위들이 왜 하게 되냐면 결국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을 상위 레벨에서 그대로 현장에 돌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파악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서 나중에 정전계, 역전계라고 하는데 어떤 최초의 자재가 어떤 데 섞여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 완료되는 데까지 어떻게 흘러서 섞여 들어갔는지를 추적하는 것. 그 정방향 정전계라고 부르고 최종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이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자재들이 어떤 공정들을 거쳐서 흘러와서 최종적으로 이 제품이 완성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거꾸로 추적하는 걸 역전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전계와 역전계 트래킹, 이거를 이제 트래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소요된 자재 측면에서의 트래킹, 그리고 공정 측면에서의 트래킹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하는 것. 이것이 이 생산 관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모든 일들은 다 그걸 위해서 이벤트를 시스템에 유발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재관리 프로세스는 입고, 불출, 자재 이동, 투입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MES 화면을 통해서 다 수행을 하게 되고 자동화된 어떤 인식, 체계를 통해서 시스템이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설비의 자동화라든지 설비단에서 전제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투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해서 수작업으로 매뉴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동화를 많이 해서 자동으로 인식되게 될 것인가 이런 그 자동화 도입 여부에 따라서 스마트화의 어떤 더 레벨이 달라지고 이렇게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는 아까 이제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좀씩 더 이해를 더 해 가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랏을 트래킹하는 겁니다. 생산품이 어떤 공정들을 쭉 훑어나가서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가를 트래킹을 하게 되는데 각 공정별로 공정을 수행을 하게 되면 공정을 수행했다, 시작했다, 끝났다. 이거를 하는 게 가장 메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트랙 인이라고 부르고 트랙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제품 A를 생산하기 위해서 A, B, C, D 4개의 공정을 1, 2, 3, 4 4개의 공정을 수행해야 된다. 그럼 그 공정에 일본 공정에서 지금 작업을 수행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시스템에 알려주는 것. 이것이 트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설비에 어떤 생산 랏이 어떤 자재들과 함께 투입이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그리고 실제 진행이 막 되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많이 유발하겠죠. 공정이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 공정이다 그러면은 생산 조건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자동화된 설비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HMI라고 하는 것을 보통 씁니다. 그러니까 Human Machine Interface, 그래서 HMI 실시간 화면을 통해서 가공 조건하고 현재 그 생산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진척도 같은 거를 수시로 계속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시스템상에서 캡처를 하면서 이 캡처에 진행되는 상태를
MS 시스템을 캡처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계속 축적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 시스템에서 설비 공정이 완료가 됐다. 요걸 알려주는 게 트랙 아웃입니다. 그래서 트랙 인과 아웃을 미리 사전에 모델링된 공정별로 인과 아웃을 계속 반복하면서 최종 공정을 수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제품이 완료가 돼서 shipping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shipping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제품 창고로 입고를 하거나 해서 현재 물품이 이제 그 현장에서 완제품 창고로 이동됐다는 그 로케이션 관리상의 정보가 업데이트돼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생산된 제품이 몇 개가 생산돼서 들어왔구나. 이게 차곡차곡 실시간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화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시간 가시화를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고 이게 인, 아웃만 공정이 정상적으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은 어떤 가공하는 공정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검사나 계측을 하게 되는 공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란 계측은 검사는 합부를 판단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측은 실제 그 의도되는 수준으로 가공이나 그 공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은 합부이고 계측은 측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가공이든 측정이든 요새는 다 자동화된 설비들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인스펙션도 2D 인스펙션, 3D 인스펙션을 통해서 실제 정교한 컴퓨터라이즈된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검계측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검사 수행한 결과 자체도 로컬의 엑셀 파일이나 MDB 아니면 그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어떤 형태를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연계돼서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요새는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의 연계를 통해서 아까 일렉트로닉 데이터 컬렉션 이런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또 지원하는 기능도 MS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앞서서 다 하고 뒤에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는데 최초의 랏을 크리에이션 한 거에서부터 공정 인, 아웃, 인, 아웃, 인, 아웃, 인, 아웃을 쭉 수행하다가 최종적으로 완료하면 끝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잘 수행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흘러가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이렇게 흘러가야 가장 아이디어란 이제 공정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직진율이라고 합니다. 전체 공정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직행률이라고 하고 직진율, 직통률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시작해서 끝까지 단번에 문제없이 흘러가는 비율. 이 직통률, 직행률이 높을수록 이제 아주 고도로 잘 정형화된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가공 설비가 이제 오래되면은 또 동작이 무뎌질 수도 있고 원래 유지보수나 메인테인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조건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공정상의 이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공도 아까 랏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설비에 따라서는 그 랏을 묶음으로 이렇게 배치를 형성해서 하나의 큰 트레이 뭐 SMT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매거진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묶음 단위로 이제 그건 이제 가공 생산 효율성을 위해서 또 설비 입장에서의 생산 효율성이죠. 그걸 멀티플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로 수행하게 되면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2개, 50개 단위로 이제 가공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 한 뭐 40개는 정상적으로 가공이 완료가 됐는데 20개는 아주 쓸 수가 없게 그냥 가공이 돼서 폐기를 해야 되고 20개는 이전 공정으로 되돌아가서 약간 깨끗하기만 한다면 재가공을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상에는 그런 상황들을 다 이렇게 그 실제 상황에 맞게 전산상으로 입력을 해줘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을 발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정상의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스플릿, 아까 말씀드린 걸 세 등분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거,
뭐 아예 못 쓰게 된 거, 그리고 또 재가공을 하면 되는 거, 이런 스플릿을 하고, 재가공을 하게 되는 것은 리워크이라는, 또 이거는 이제 이전 공정으로 되돌리고, 왜냐면은 현재 그 전산상에는, 시스템상에는 이 랏이 지금 이 공정을 수행을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 공정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앞 공정부터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걸 시스템이 또 알려줘서 이 랏이 재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을 리워크를 해줘야 되고, 앞 공정으로 가서 꼭 다시 되돌아와서 그 자리까지 오는 게 아니라 앞 공정에 한두 공정만 하면은 지금 하려고 했던 원래 공정에 다음 공정으로 가서 이어서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또 리턴 공정을 거기다 어사인을 해주고, 그걸 또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매뉴얼로도 지정을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다양하게 해줘야 돼서 스플릿, 또 아까 나눴던 것을 어떤 공정에서는 이제 합쳐서 또 진행을 해야 그게 효율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머지를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머지를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폐기를 아예 해서 이건 그냥 끝났다, 이런 폐기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왜 필요하냐, 그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다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해서 시스템에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 공정은 또 인, 아웃을 작업이 시작했다, 끝났다를 어, 작업자가 기계를 딱 가동을 시킨 다음에 시스템이 이제 가동을 시작했어 라고 시스템이 알려주는 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입력을 해주어서 알려주고, 트랙인이죠. 트랙인도 이제 단위 개별 프로세싱은 싱글 트랙인이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 멀티 트랙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료가 되면 트랙 아웃을 또 작업이 끝났다는 걸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매뉴얼로 되는 거는 매뉴얼로 이제 사용자가 작업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해서 입력을 해주지만, 자동화 공정은 설비 자체가 인텔리전트해서 설비 시작 시점과 완료 시점을 설비가 판단을 해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설비 쪽에서 올리는 거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올려주는데, 그거를 MES 입장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벤트를 설비 시작으로, 가공의 시작으로 보자.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가공의 끝으로 볼 수 있겠다. 이거를 이제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그걸 의도된 그 상황을 실제 상황하고 맞추어서 받아들여서 MES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트랙인, 트랙아웃, 그래서 오토 트랙인, 오토 트랙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를 해서 시스템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다 끝났다 이런 관점도 있는데, 설비 입장에서 액티브하게 실제 가공을 시작한 거, 그걸 이제 프로세스 스타트, 프로세스 엔드라고 해서, 왜냐하면 설비의 가동률 같은 걸 나중에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가동률을 계산할 때 작업을 시작한 것부터 끝날 때까지를 가동으로 볼 거냐, 아니면 프로세스를 액티브하게 실제 수행한 거를 볼 것이냐. 왜냐면 이 편차가 클 수도 있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제조 현장 자체의 생산성, 이런 거, 사이클 타임, 이걸 사이클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텍 타임, 사이클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이클 타임을 가지고 생산 효율성을 따져볼 수도 있고, 실제 생산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또 할 수가 있고, 그걸 다 자동으로 계산해서 제시를 해줘야 작업 지시가 이만큼 있을 때 이걸 생산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그 과부하가 걸려서 예를 들어서 고객 요구를, 납품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납기를 좀 변경을 해서 조절을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전산상으로 그걸 자동으로 계산해서 해주지 않으면, 이걸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주먹국식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너무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 타임 관리를 위해서 인, 아웃 이런 것을 자동 또 매뉴얼로 할 때 이런 이슈가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고객과의 실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시간을 사이클 타임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인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ICT화, 자동화 이런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휴먼 에러를 어떻게 사전에 예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에러 상황을 유발을 했을 때 시스템상에서 그걸 감지를 해서 알려줘 갖고 그거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인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인터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비의 상태 관점에서의 그 오류를 시스템상에서 감지할 수 있는 만큼 감지를 해서 알려주는 것. 그리고 lat은 이제 공정. 예를 들어서 실물은 공정 1과 2를 수행해서 3으로 가야 되는데 작업자가 만약에 동일한 그 형태로 돼 있어 가공이 된 다음에도 육안으로 볼 때는 동일하다. 이러면 이게 이제 작업자가 실수를 해서 다시 앞공정으로 가서 다시 돌릴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막아줄 거냐. 그러면 아까 그 트랙 인 아웃을 통해서 그 랏이 이미 03에 03 공정에 대기 중인 상태다라고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02에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면 시스템에서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랏 측면에서의 랏 상태에 의한 인터락. 그리고 공정에 이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나서 검계측을 통해서 이거는 판단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관리자가 이거를 결정을 해줄 때까지 공정을 멈춰야 돼. 그래서 멈춰야 돼서 멈춰 놓는 것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이제 홀드라는 기능인데 홀드를 해놓으면 홀드가 된 랏은 작업자가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실수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것.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인터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락 사항은 이런 설비, 랏, 공정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설비 측면에서 어떤 유발되는 설비가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알람 같은 걸 또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또 자동으로 설비가 이상하니까 좀 살펴보고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의 인터락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특정 공정을 특정 설비에서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어떠한 가공 조건으로 수행을 할지 그걸 레시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 습도, 압력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세트로 해서 우리 요리할 때 뭐 후추, 소금 뭐를 어떤 식으로 만든 걸 하나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가공을 해줘 라고 하는 것을 레시피, 조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을 미리 다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기준적으로 설정을 해놓는데 그런 것들에 맞춰서 그 지정을 할 때 어떠한 조건에 해당이 되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공정에서는 자동으로 그 공정에서는 홀드를 시켜서 관리자가 꼭 개입을 해서 확인하고 작업을 하게 하는 이런 설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등등의 모든 사항들이 다 인터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에 따라서는 어떤 자재가 꼭 냉동고에서 나온 지 30분 이내에는 꼭 투입이 되지 않으면 그 자재를 쓸 수가 없다든지 뭐 이런 자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페시픽한 사항들을 다 인터락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인터락 사항을 다 사전에 다 정의를 해서 MES를 구축할 때 이걸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기준 정보에 반영을 하고 실제 트래킹 펑션을 수행할 때 반영을 하고 다 수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다 인터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E에는 엔지니어링 노트인데 이것도 아까 그런 상황과 약간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공정의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특정한 엔지니어가 미리 이제 그걸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입력을 해놔서 그걸 꼭 확인하도록 해서 그거가 자동으로 팝업되게 하는 기능들 엔지니어링 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어떤 알림의 의미도 있고 특정 공정을 수행을 할 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PLM이라고 하는데 다음 강의라고 하셨죠. 그런 제품의 도면이라든지 캐드 화면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해서 요런 관점에서는 꼭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해라. 뭐 이런 거를 제시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EM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공정의 특정 스텝에 가서는 꼭 그런 화면을 띄워서 작업자가 볼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어서 그냥 봤다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봤다는 걸 작업자가 확인을 해서 액노로지를 하게 해서 로깅에 남기고 나중에 작업자가 보고 작업했는지
혹은 그걸 확인을 한 액놀로지를 안 하면 작업이 진행이 안 되게끔 막는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들이 엔지니어링 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기능, 설정하는 기능, 열람하는 기능. 열람을 해서 그냥 확인만 하는 거거나 아니면 액놀리지를 해서 구체적으로 작업자 아이디까지 거기 딱 로깅이 돼서 어떤 작업자가 이걸 확인했다. 이런 거를 로깅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를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폼 노트는 약간 유사하긴 한데 작업자끼리 쉬프트 교대나 이런 걸 할 때 앞작업에서 뭐 작업을 하다 말았다든지 유의할 사항을 옛날에 이제 메모를 이렇게 해서 거기다 붙여놓거나 그 앞에 테이블에 놔뒀던 거를 이제 전산화 시스템화 한 겁니다. 그래서 앞작업자가 거기 이제 해당 사항들을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유의해서 작업을 해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뒤에 이제 쉬프트를 시작하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구나 이어받아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네, 이런 거 모든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휴먼 에러 작업자 사람은 이제 에러 프로는 하니까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ow-code development platform, Automn.